소득세 충격이라. 절반이 세금이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 돈을 못 쓴다고?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10억을 초과해서 버는 소득자의 소득세율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45%입니다. 절반을 떼간다는 거잖아요. 절반을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소득세가 뭐 이렇게 많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10억이나 버는데 세금 45% 내는 게 아까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자에 대한 이게 정세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말입니다. 보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할 겁니다. 1,4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은 6%입니다. 6%.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가 15%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예요.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가 24%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는요. 대기업에 들어갔다. 공기업에 들어갔다. 좀 월급 좀 많이 받는데 갔다 하면 아마 5천만 원에서 8,800만 원 사이에 많이 있을 겁니다. 24%나 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8,800만 원에서 1억 5천은 35%를 냅니다. 1억 5천에서 3억도 38%를 내고요. 3억에서 5억 이하는 40%입니다. 3억에서 10억 이하는 42%고요. 10억이 초과하면 45%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가렴주구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과세라고 생각한다고요. 돈 조금 번다고 거기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면 이게 말입니다. 경제에도 저는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세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였는데 45%로 올린 겁니다. 많이 버는데 세금 내는 거 어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보다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거의 10%를 더 냅니다. 10%를. 2018년도 말입니다. 42%고요. OECD는 35.7%입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하고요. OECD 평균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OECD 평균은 34.5%였고요. 한국은 35%였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14년 38%로 올렸다가 2018년에 또 올렸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올렸습니다. 42%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또 올렸습니다. 2021년에 45%로 올렸습니다. 이게 보기에는요. 부자들한테 증세해서 세수를 확보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요. 핵심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소비 위축을 불러옵니다. 돈 쓰던 사람들, 돈 벌던 거 갑자기 세금을 확 높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8%가 45%가 됐습니다. 7%가 올라갔어요. 7%가. 7%가 올라가면 부자들도 돈 쓰기 어렵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돈 쓰기 어렵다예요. 돈 쓰기 어렵다. 이러니 말입니다. 소비가 무너질 수밖에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소비가 무너지는 것은 물가가 높고 이자가 높아서 돈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세금까지도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매기니까 이게 결국은요 소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소매 판매 지수가 4.4%였잖아요. 그런데 2021년 0.1%로 줄더니요. 2022년에는요. 0%로 아예 줄어버렸습니다. 급기야 2023년에는 마이너스 1.4%예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비 비축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저성장의 단초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높였다고 해서 저성장으로 온다. 뭐 100%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 버는 사람이 돈을 써야지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쓴다? 그러면 정부가 현금 살포해서 말입니다. 돈 쓰게끔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래서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부자 증세가 결국은 소매 판매의 위기로까지 몰고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타파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저는 우리 경제 진짜 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최근 6년간 올해까지 하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6%밖에 안 됩니다. 2023년에 1.4%로 떨어졌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2024년 올해 작년보다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좋을지는 더 봐야지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성장의 골이 점점 깊어진다는 이야기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그만큼 타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말입니다. 부자 너무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려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부자는요. 세금도 조금 더 내야 되지만 소비도 좀 많이 하고 이래야지 사회가 또 경제가 선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정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회주의예요. 왜 우리는요 부자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왜 우리는요 기업가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저는 세상이 좀 더 함께 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갈라치기 대상으로 자꾸 부자, 갈라치기 대상으로 자꾸 기업가 이렇게 만들면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사회주의화 되고요. 우리 경제는 점점 더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문에 말입니다. 돈 많이 번다고 지독한 세금 매기지 말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소비를 완전히 위축시켜서 저성장이 아니라 최악의 저성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실제로 공감합니다. 네, 우리 MZ17님 제가 혼자 끙끙대면서 올라간 개인사업자인데요. 지금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구간인데 35% 소득세에서 안 끝나니 문제입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지방세, 주민세 등등 반 이상이 세금입니다.
전 집에 재산도 없고 집도 월세로 살고 자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매출 늘린다고 빚도 좀 있고요. 사실 세금 떼가고 대출 이자 원금 나가고 돈 못 모아요. 예, 제가 연 1억 버는 게 소원이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올라오니까 희망이 아니라 좌절이 옵니다. 저는 우리 MZ 우리 님의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나라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갈라치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발 함께 사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자고요. 그래야지 말입니다. 우리 MZ17님 같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MZ17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그 말 속에 굉장히 큰 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제발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좀 보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발 진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라가 좀 더 다양성이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획일적인 나라는 그 나라는 오래 못 갑니다. 공산국가들이 오래 못 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획일적인 나라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나라가 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저는 시장을요 간단하게 보지 말고요 함께 사는 시장으로 저는 정부가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야지 나라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매번 말입니다. 부자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기업가는 돈을 착취하는 사람 물론 있어요.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장을 그렇게 끌고 가면요. 우리 경제는 그냥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 이 영상에 댓글이 저는 엄청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도 많이 하겠죠. 저는 그 댓글이 말입니다. 중국인 댓글 부대가 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발 우리 국민은요. 그동안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클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이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곁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